이거는 정말로 피해야 되는 도피성 퇴사예요. 그 회사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먹고 나오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퇴사를 하면 안 되는 유형부터 시작을 하면요. 첫 번째는 도피성 퇴사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최종 합격을 미리 해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곳이 있는 곳도 아닌데 사람 문제나 급여 문제만으로 이직을 하려는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사실상 똑같은 문제가 재발해요. 그래서 회사에 소속되어서 급여를 받으면서 상사와 동료와 일한다는 구조적인 면에서 오는 갈등은 어떤 직장을 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서 그만두지 않고는 못 버티겠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를 하면 거의 10중 8구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장에 가도 뭐 사람이 조금 더 괜찮거나 급여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이직을 하려고 해도 미리 붙어놓고 이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데 퇴사를 한다, 이거는 정말로 피해야 되는 도피성 퇴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정말 잘 나가서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면은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트 같은 게임 회사와 같이 회사가 급성장을 해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거나 젊은 나이에 회사와 같이 성장해서 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정말 퇴사를 하면 손해가 돼요. 좋은 창업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은 미뤄두고 그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동네 구멍가게일 때랑 아파트 공판장일 때랑 도시 대형마트일 때랑 다 판매하는 방법과 마케팅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성장에서 오는 시행착오는 사실상 내가 회사를 차렸을 때는 전부 다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배워야 되는 시행착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살짝 미뤄두고 그 회사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먹고 나오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퇴사 고민을 많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인데, 제 주위에 제가 한창 퇴사 전도사일 때 친한 지인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공무원 자체가 적성에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와 전혀 상관없이 삶의 소소한 행복들을 추구하면서 나는 굶지만 않으면 된다, 식물을 가꾸고 노래를 부르고 뭐 수공예를 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퇴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사 고민을 아예 하지 않아요, 애초에. 마지막 네 번째는 모아둔 돈을 까먹으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뭐 간접 경험을 했는데, 부가 수입원이 없이 퇴사를 먼저 저질러 놓고 창업 준비를 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멘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일을 저지르기 전이랑 저지른 후는 심리 상태가 거의 예상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3천만 원이 저축이 돼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하면 뭐 30개월 안에는 뭐 어떻게든 뭐 쇼부를 보겠지, 이거는 완전히 그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 뜻밖의 부고가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에게 자금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창업에 필요한 돈이 예상보다 크거나 하는 돌발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퇴사하기 전에 창업을 먼저 양다리로 해봐라, 회사가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가족 명의를 빌려서라도 해봐라, 그게 불안하다면 너는 그 정도의 간절함은 없는 것 같다, 계속 다니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래서 모아둔 돈을 까먹고 부가 수입원이 전혀 없는 상태일 때는 퇴사를 저는 절대로 말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권하는 유형, 말을 들어보니 너는 퇴사를 잘 준비해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상사가 너무 멍청하다고 느끼는 유형. 상사가 일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회사를 나오지 않고 계속 밑에서 일을 하는 건 결국 본인의 탓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여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내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선택지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게 사실상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좋은 예시가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제가 클 수 있는 가장 상한선의 임원분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 바에는 그냥 지금 나가야겠어, 이런 경우가 저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인생이 사실상 저의 앞으로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그림이 너무 내 이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시바삐 퇴사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를 할까 말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퇴사를 빨리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문화 자체가 싫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의 업무를 미룬다든지 아니면은 보여주기식 업무 처리, 뭐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우당탕탕 처리한다든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아는 업체한테 약간의 리베이트를 받고 일을 준다는 식의 부조리를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아니면 제일 좋겠지만, 결국 조직 문화 자체에서 오는 바꿀 수 없는 피로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상명하복이라든지, 요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자일 조직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가 혼자서 일을 하는 독고다이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빨리 나와서 프리랜싱으로 크몽이나 숨고를 통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기르는 게 궁극적으로는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저는 퇴사를 많이 권하고, 세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우. 이거는 뭐 사실 불편한 진실인데, 회사를 다니면서 큰 돈을 벌겠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사장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인재를 잃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아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나가지 않을 만큼만 돈을 주겠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센티브를 받는 포지션에 있다,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고정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더 일하는 만큼 더 벌 수 없다면 버는 것보다 적게 일하겠다로 머리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청춘과 잠재력을 갉아먹으면서 인생을 존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경제적인 열망이 엄청 강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를 너무 좋아해서 포르쉐랑 맥라렌을 타는 게 꿈인데, 맥라렌이 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리스비가 450만 원이 나와요. 이 급여는 실수령으로 쳤을 때 부장급이 돼서 돈 한 푼도 집에 안 보내고 전부 다 리스비로 박아야 간신히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비유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창업이 유일한 답이에요. 아니면 자영업을 정말 크게 하던지. 이 경우에는 무조건 퇴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돼요. 요새는 정보가 보편화되고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부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능력만 있다면 정말 초고속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이 많기 때문에 괴리감이 역설적으로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뭐 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퇴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퇴사 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퇴사와 창업에 관한 많은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해당 주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퇴사를 준비할 때 팁과 퇴사를 준비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이렇게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